임채무는 언제나 강한 아버지였다. 수십 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무대 위에서 웃고 카메라 앞에서 당당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는 말이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아내는 그런 그의 고요함 속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끝내 묻지 못했다. 그리고 그 딸은 늘 그를 향해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딸은 친딸이 아니었다. 세상이 말하는 의붓딸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종종 속삭였다. 그 딸이 정말 임채무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을까? 그들 사이엔 진짜 가족의 정이 있을까? 당사자들은 말이 없었다. 아내도, 딸도, 임채무 본인도. 하지만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감정이 쌓이고 있었다. 그날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기자회견장도 아니었고 방송도 아니었다. 작고 따뜻한 자선 행사장에서 눈물 어린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말없이 옆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에 임채무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세상 누구보다 그 긴 세월을 곁에서 지켜본 그녀는 알았다. 남편이 얼마나 그 한마디를 기다렸는지를. 딸이 그를 향해 다가와 조심스레 손을 잡자 마치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처음 잡았던 아이처럼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끝이 부드럽게 얽혔다. 그 손을 잡은 임채무의 손은 젊을 때보다 훨씬 약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의붓딸, 계부라는 단어로는 담을 수 없는 사랑.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를 향해 확신을 갖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의 눈빛과 손끝이 증명하고 있었다. 아내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이제야 당신이 조금은 편해졌겠지요. 그녀 역시 수많은 날들을 남편의 외로움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겉으로는 무뚝뚝한 그가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로 불러주지 않을까봐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임채무는 늘 말했다. 나는 좋은 아버지일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곁을 지켰고 흔들림 없이 아이를 품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월이 만들어낸 사랑은 그 어떤 유전자보다 진했다. 의붓딸의 고백은 단지 하나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채무라는 한 남자의 긴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었고 아내의 오랜 기도가 닿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지 혈연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의분이라는 단어로 소개되지 않았다.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가족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러나 그 감동의 순간 속에서도 임채무의 눈빛은 어딘가 슬펐다. 딸의 고백을 들으며 안도하면서도 그는 마음 한켠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을 꺼낼 수 없었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묵묵히 견뎌야 했던 고통이 딸의 한마디로 모두 치유되기엔 너무 오래되고 깊은 상처였다. 아내는 그런 그의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당신 정말 잘 버텨주었어요. 임채무는 조용한 사람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소화해낸 배우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종종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해병대를 제대한 후 연기자로 데뷔했지만 누구보다 가난하고 외로운 유년 시절이 그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시장을 전전하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친구들처럼 새 옷을 입어본 기억도 희미했다. 배고픔보다 더 서러웠던 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없던 그 시절의 정서적 빈곤이었다. 어린 임채무는 일찍 철이 들었다. 웃고 싶어도 울고 싶어도 그 감정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던 그 시절,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먼저 배웠다. 1970년대 중반, 배우로 데뷔한 그는 단단한 눈빛과 중후한 목소리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노주현, 한진희와 함께 당시 드라마계의 중심에 선 그는 젠틀맨 이미지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후 그는 늘 홀로였다. 나는 왜 이토록 슬플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며 어릴 적 추운 방바닥에 누워 별빛을 보며 울던 소년을 떠올리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중후하고 멋진 배우라 불렀다. 부드럽지만 쓸쓸한 눈빛이 매력적이라 했지만 그 눈빛은 사실 사랑을 갈구하던 어린 시절의 흔적이었다. 영희 속에서 그는 사랑받는 남편, 따뜻한 아버지, 멋진 연인의 역할을 맡았지만 현실의 그는 아직도 과거의 외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대사를 읊었지만 삶 앞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그였다. 어쩌면 연기가 그의 유일한 치유였는지도 모른다. 연기를 통해서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만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상상할 수 있었다. 임채무는 그 긴 세월을 연기로 채워왔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말 못할 슬픔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그의 연기에 깊이를 더해 주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를 처음 알게 된 건 한밤중 어머니의 흐느낌 섞인 감탄사에서였다. 이 남자, 목소리가 사람을 울려. 당시 어렸던 나는 텔레비전에 비친 그 중후한 남자의 얼굴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임채무라는 이름이 단순히 배우 이상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그는 꽃미남은 아니었다. 뚜렷한 이목구비보다는 깊이 있는 눈빛,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목소리, 그리고 말없이 감정을 전하는 특유의 절제된 연기가 있었다. 해병대 228기, 거친 군복무를 마치고 뒤늦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당시로선 느린 출발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마치 준비된 운명처럼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갔다. 1970년대 후반, 민방 TBC가 지배하던 시절, 노주현, 한진희가 멜로드라마의 정점을 찍고 있었고 KBS의 서인석과 이영하, MBC의 박근영과 이정길은 드라마판의 절대 강자들이었다. 누구도 임채무를 중심에 놓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컬러 TV의 시대가 시작되자 이야기는 달라졌다. 마치 조용히 피어오른 안개처럼 그는 사람들의 감정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특히 MBC 드라마 사랑과 진실에서의 주연은 그를 단번에 국민 남편으로 끌어올렸다. 김수연 작가의 극적인 필력과 임채무의 절제된 감성 연기가 맞물리며 브라운관 속 그의 존재감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멜로 연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서사였다. 사랑받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의 눈빛, 아픔을 삼키며 뒤돌아서는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
그 목소리는 여성 시청자들의 밤을 흔들었다.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세대를 넘나들며 여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였다. 그와 연기한 미녀 스타들은 많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늘 임채무의 인기가 더 높았다. 묘하게 사람을 당기게 만드는 남자의 고독함, 그것이 그였다. 예능에서 보여주는 구수한 입담과 다정한 아저씨 같은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던 당시의 그. 채시라와의 멜로드라마에서 키스신을 촬영했을 때는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찍었다는 뒷이야기가 신문기사에 실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그만큼 시대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깊게 대중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임채무는 영화에서는 그리 큰 커리어를 쌓지 못했다. 노주현, 한진희는 물론이고 이 영화 박근영에 비해서도 부족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기의 문제였다. 1980년대는 영화보다 드라마가 국민 정서를 주도하던 시기였고 특히 MBC는 드라마 왕국으로 불리던 때였다. 김수현 작가가 정통 멜로드라마를 가장 절정의 힘으로 써내려가던 그 시기, 임채무는 그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강렬했다. 잊히지 않는 얼굴, 쉽게 닿지 않는 감정선. 사람들은 그를 따라 웃고 울고 함께 슬퍼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온통 찬란한 스타의 궤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해병대 시절 선임에게 당한 괴롭힘에 복수를 결심했던 에피소드는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된다. 선임의 군복 엉덩이 부분을 돌로 갈아 얇게 만든 뒤 민간인들 앞에서 바지가 터지도록 만든 그 유쾌하면서도 아찔한 일화는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남자, 복수 후 맞으면서도 통쾌했다 말할 수 있는 강단.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빛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한다. 화면 너머로 묵묵히 슬픔을 전하던 남자 임채무를. 아내 박인숙, 그리고 지금의 배우자 김소연과 함께한 삶에서도 그는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자신만의 방식을 지켜왔다. 화려한 인생보다 깊은 울림을 남긴 한 사람. 그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멜로디처럼 슬며시 감정이 밀려온다. 그는 지금도 연기한다.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더라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장면 속 깊이 남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말한다. 이 남자, 목소리가 사람을 울려.